설맞이 여론조사 언론사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네. 쭉 보니까 뭐 KBS, MBC, SBS 쭉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뭐 65%, 64%, 63%, 네. 60%를 쭉 유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견고하죠. 예. 네. 우선 50% 이상 이제 여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중도의 민심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여론조사의 지표가 나오려면 최소한 국가가 정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가 높다 낮다를 떠나서 네. 실제 여론 지형상으로 봤을 때 중도의 민심이 상당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 슬로건이 생각날 정도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에 네. 외교 문제나 뭐 네. 정책적으로나 그리고 뭐 해수부가 바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 그렇죠. 실행력.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사실. 아. 네, 실용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네. 옳은가 그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용이 되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네, 이런 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이제 평가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고, 제가 앞서서 얘기를 나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에도 SNS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네,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그래요. 기자들이 볼 때는 이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문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가 설령 이제 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 이 민감한 문제인데 이걸 또 지방선거 앞두고 네.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문제? 이거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음.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국민 민생으로 접근을 했다. 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는 거를 확실히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말씀대로 정치 지형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정책이 만일 실패를 하거나 민심을 자극하거나 했을 때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얻는 건 이건 옳지 않다. 그렇죠. 뭐 이런 구조보다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보호받는 구조로 바꿔야 되는 이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불리, 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네. 이 방향이 옳고 맞으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네. 거기에 진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까지 정책들이 항상 일관되잖아요. 네. 국민들을 향해서 이것이 직접 작동이 되는가, 결과로서 네.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특히 또 이제 코스피 오늘도 보니까 지금 이제 오랜만에 네. 시장이 열렸는데 지금 봤더니 코스피가 5,642. 5,500을 넘어서 5,500을 넘어서 600이에요. 600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 저는 이제 한국거래소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가 사상 첫 19만 원 돌파를 19만 원 돌파를 했습니까? 이거 네, 이거 뭐 이게 이제 참 기술적 이게- 분석도 좀 해보긴 해야 되겠지만 기술적 분석. 제가 볼 전문가시니까, 때는 예. 어쨌든 그 설 연휴를 지나고 나서 많은 민생 현안들이 일단은 밥상에 오르락내리락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것도 오르락내리락하고 네. 이게 설 민심들 설을 통해서 확인된 민심들이 저는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아하. 이 반영된 민심의 핵심은 뭐냐면 네. 국가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 60%가 넘고 그리고 설 연휴를 끝내고 나서 첫 장이 열리자마자 5,600을 넘어섰어요. 이런 것들은 국가의 신뢰에 대해서 국민들 간에 가족들 간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엔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지인분들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네. 설 밥상에 코스피 얘기, 그러니까 주식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네. 그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이제 ETF 했어? 야, 하고 있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확인하고. 네. 사실은 주식하면 예전에 이제 인식이 뭐였냐면 패가 망신한다, 뭐 약간 큰일 난다, 뭐 이런 투기라고 생각. 보는 경향도 맞아요.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실시간으로 막 보면서 하고, 네. 그리고 설 밥상에도 어르신분들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누고 네.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일종의 예. 투기에서 투자의 하나 수단으로서 주식시장이 작동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건전하고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본인의 능력을 벗어나서 미술을 지르거나 이러면서 투자가 투기로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예.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ETF를 거론하고 뭐 안정적인 종목들의 네. 본인의 자산 가치 내에서, 그러니까 자산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게끔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조금씩 정착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정책적으로 우리 국민들 체감할 수 있는 네. 수치로 확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내 계좌가 불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네. 이재명 정부 믿을만하다,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정책 얘기를 조금만 이어가 보면은 장동혁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 SNS 글 올린 거 보면서 똑같이 반박 글을 또 많이 올리기도 하고 네, 네. 이 노모 이제 95세 이제 노모의 상황 네. 그리고 뭐 노모가 뭐 어디 아파트 보러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마치 어떤 뭐라 주고받는 그 네. 대화도 뭐 SNS에 올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뭐 이거는 이제 주택을 6채 가진 분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서민의 삶을 본인이 이용해서 네. 마치 그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행위인데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이제 초재선을 같이 했고 또 한때는 방송도 좀 같이 해보고 했는데 많이 변질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오늘 기사인가 봤더니 네. 뭐 6채 집에 대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다, 처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하나하나 뭐 설명을 또 해놨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집이 그 한 채인 사람들 지금 현재 서울에도 집이 있고 지역구에도 집이 있고 네. 국회 앞에도 집이 있고 이게 다 용도에 맞는 겁니까? 그렇게 용도에 맞게 쓰려면 그 용도란 누가 지정을 하는 것이며 뭐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들을 설명하신다면 네. 이유 없는 다주택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럽니다. 네. 다 용도를 다 자기 마음속에 다 정해놓고 하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자주 가는 곳마다 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대.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네. 그래서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네. 장동혁 대표가 열심히 설명은 하고 있지만 뭐 이제 장인 돌아가시면서 뭐 물려받은 뭐 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의정 활동하면서 여의도 앞에도 뭐 네. 오피스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정 활동하기 위해서 여의도 앞에 오피스텔이 있어야 되면 저희들도 다 하나씩 가져야 되는데 사실 능력도 안 되지만 서민들 지금 현재 그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주택 정책을 지금 그쪽으로 바꿔가는 것 아닙니까? 구조를 바꿔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서 이런 단어를 써요. 격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서 네. 그 격차 이야기를 좀 하시던데 저는 이 격차도 마찬가지. 격차가 갈라치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 격차를 외면하는 건 또 뭐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격차를 본인이 뭐랄까 이렇게 외면을 하면서 이 격차 이야기만 하면은 이걸 뭔가 좀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본인이 정책 판단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논리도 맞지 않고 그리고 정서도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이제 부동산 정책의 이제 중요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부동산 네. 정상화에 대한 그 비전을 이번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네, 대비가 네. 또 되니까 장동혁 대표의 주장과 네, 그렇습니다. 설 밥상에 부동산에 대한 정책의 또 얘기도 많이 나오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